네이버, 카카오톡에서 자녀 백신을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 지금 실시되고 있지요. 여기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. 무엇보다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. 이런 평가인데 이 자녀 백신 예약 서비스 상당히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만 화제가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시선이 모인다. 이런 얘기 들리고 있습니다. 평론가님 설명을 좀 해주시죠. 예, 외국에서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 이게 앱으로 접속을 하면 내가 있는 지역 주변에 어디에 백신이 남아있는지 또는 다 떨어졌는지 그걸 한눈에 볼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리고 예약도 할 수 있고. 근데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다른 나라에서는 어렵다는 거예요. 이런 시스템을 만들려면 관에서도 잘해야 되고 각 민에서도 잘해야 되고 그러니까 협조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난번 여름에 마스크, 공적 마스크 때도 비슷한 이런 시스템을 운영을 했었거든요. 그때도 외국에서 놀랍다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백신에 대해서도 이런 시스템이 나오니까 이거는 한국인이 갈 수 있는 거다. 그런 얘기가 나오고 특히 우리나라 바로 옆에 있는 일본은 굉장히 지금 디지털화가 더디거든요. 그러니까 이번에 한국에서 이런 백신 관련 조회 서비스가 나온 걸 보면서 일본의 신문이 이거를 굉장히 크게 다루기도 하고 부러운 눈길로 바라보고 있습니다. 네. 민관, 아울러 우리 국민들의 어떤 디지털 사용 능력 등등도 상당하다는 그 방증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. 이 같은 자녀 백신 서비스까지 시행이 되면서 백신 맞고 싶다, 그 수요가 상당한데 얀센 백신 같은 경우에는 접종이 시작되자마자 그 당일에 모두 만료가 되기도 했습니다. 지금 상당히 수요가 많이 몰리고 있죠? 예, 얀센 백신의 경우에 90만 명분이 18시간 만에 예약이 다 끝났는데 예비군이라든가 민방위라든가 군 관련 인사들이 이제 대상이죠. 미국이 그렇게 좋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또 왜 남성만 하느냐 이렇게 포털에 기사도 떴던데 전혀 이게 남녀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 이거는 대한민국 군대에 준 거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예방주사 맞기 초반에는 우리나라 언론이 보도를 사실상의 왜곡 보도를 했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19 예방주사를 맞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아프게 됐다라는 것을 마치 연관성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이게 사태의 진실을 알려면 이 통계 수치라든가 다른 부분의 통계 수치하고 비교를 한다거나 이런 걸 통해서 전반적으로 진실을 알 수가 있는 건데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 언론은 하루에 한 명씩 사례만 계속해서 보도를 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설사 이 사례는 사실이라 할지라도 큰 진실은 왜곡하는 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언론들의 보도로 인해서 사태 초기에 예방주사에 대한 공포심이 극에 달해가지고 안 맞겠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때 그러한 보도들이 너무 과잉된 것이었다. 요모조모 따져보니까 코로나19 예방주사가 위험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면서 기본적으로 감수하는 그 리스크에 비해서 그렇게 높은 위험도도 아니고 서구 선진국도 다 맞고 있더라. 이런 게 알려지면서 이제 젊은 층이 열심히 지금 예약을 하고 그리고 빨리 예방주사를 맞아야 올여름에 5인 집합금지에서도 빠지고 이런저런 혜택을 볼 수 있다. 이런 게 알려지면서 더 많이 예약자가 몰린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다만 방역당국은 이달 말까지는 60세 이상 연령층이 모두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지금 독려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사전 예약 같은 경우에도 젊은 층의 수요가 상당한데 모쪼록 많은 분들이 예방 접종 꼭 하시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그런데 품기를 빚고 있는 약이 있습니다. 타이레놀 구하기가 어렵다 이런 언론 보도 나오고 있는데 이건 또 어떻게 된 일입니까? 예,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나서 근육통이라든가 열이 날 수 있다거나 일부 그런 증상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타이레놀이라는 약이 효과가 있다더라라고 하는 보도도 나오고 소문이 그렇게 퍼졌거든요. 이게 과학적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비슷한 약이 굉장히 많은데 근데 어쨌든 소문이 그렇게 나서 지금 예방주사를 하루에 수십만 명씩 맞고 있다 보니까 그분들 중에 상당수가 이 약을 사게 되면 결국 품귀 현상을 빚게 된다라는 것이고 근데 약이라는 게 복제약이 굉장히 많거든요. 똑같은 성분에 타이레놀만 하더라도 똑같은 성분의 약이 70여 개나 된다고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특정 브랜드만 고집할 이유가 없고 약이라는 건 일반인이 선택해서 이렇게 먹는 것보다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열이 나고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의사나 약사한테 물어봐서 거기서 권하는 약을 먹으면 되는 것이고 굳이 이 브랜드를 꼭 드셔야 되겠다고 한다면 약국 가서 이 브랜드 또는 이 브랜드와 똑같은 약을 달라고 그러시면 되지 굳이 브랜드에 집착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.